안녕하십니까. 저는 GB투자자문 대표 김정환입니다. 이번에 차트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경기가 꺾어지고 나면 초반에는 여전히 기업 실적은 잘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가면 이제 기업 실적이 서서히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주가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물론 뭐 예외인 것도 몇 종목 있지만은 대부분 고점 대비로 해가지고 30%에서 40%, 50%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들 연락해 보면 여전히 사람이 막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다 수주 받아 놓은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에 보면 그 소위 말해서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사이클이 꺾어지면서 모든 산업 전반의 그 소비 수요 자체도 감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 거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뒤늦게 반영했는데, 그게 지금 인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가를 꺾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지금 뭐 안 좋은 사태가 나겠죠. 지금 글로벌 IB들 나오는 자료도 뭐 내년도 전망 그렇게 밝지 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만 놓고 본다면, 올해 이제 글로벌 IB들이라든지 주요 그 미국 경제 예측하는 기관에서 그 미국 금리를 3.5%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그 4%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특히 이제 IT 주식들은 계속해서 그 하락 압력을 받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를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 또 한편으로는 소비가 굉장히 좀 위축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지금 7월부터도 당장 이제 기업 2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악화된다면 박스권이 아니라 이제 추가 하락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인데 중간 선거 있던 해 주가가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 하락으로 마감했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의 인기가 뭐 굉장히 지금 바닥입니다. 오히려 지금 전임 대통령 지금 트럼프보다도 서로 양자 대결을 했을 때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 가을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기도 없는 데다가 경제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 더군다나 이제 뭐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그거는 이제 왜 하느냐로 이제 좀 근원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하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뭐 첫 번째는 그렇게 나오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사이클이 어떻고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 부품은 또 어떤 식으로 뭐 팔리고, 주로 이제 업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또 보는 것도 뭐 환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죠. 그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결국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목표 주가만 나왔지 이 주식을 어느 수준 가면 팔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냥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이 현재 얼마다, 1년 후까지 그건 유효하고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이면 8만 원 뭐 그 가격만 얘기하는데, 실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을 때 그러면은 사이클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판단할 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은 과거 그 데이터, 삼성전자가 쭉 걸어온 길을 이제 히스토리컬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8만 원, 환산 주가로 8만 원 정도에는 뭐 매물대가 있었고,
뭐 이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일간 거래량이 얼마가 돼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뭐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다음 지지선은 얼마고, 이렇게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손익을 확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라면은 반드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손익 확정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사이클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술적 분석을 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그 경기 사이클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경제가 최근과 같이 이제 약간 꺾어진 흐름이라면, 주식을 해도 그 예를 들어서 사는 쪽이라면 이게 과거 그 2020년 같이 누구나 다 소위 말해서 주린이도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고, 또 자산에서는 주식 자산이 내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항상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현금 포지션으로 쭉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경기가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에 한해서, 그것도 펀더멘탈이 수반되는 종목에 한해서 매매를 좀 좁혀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다들 손실 구간이 크실 텐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은, 있는 주식은 다 이렇게 처분하고 그런 거는 이제 손실을 확정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일정 부분 10%에서 한 20% 정도를 반등 시마다 좀 현금화 시켜 놓으시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됩니다. 100% 주식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잔고에 현금이 한 20%, 많게는 30%까지 있으시면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시고, 뭐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주식이 오른 후에 아마 시장에서는 또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또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또 새로운 테마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금을 확보하신 20-30%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을 그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바닥에서 반등하면 일제히, 오늘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제히 뭐 낙폭 과대하면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일제히 들었다가 이제 그게 정리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나 앞으로 그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재편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속하지 못한 주식이라면 아무리 낙폭이 커도 또 시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현금화를 좀 시켜 놓으시는 것이 일부 좀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볼린저 밴드하고요, 하나는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이제 하락은 시작된 상태고, 내가 그 산 주식보다 이미 20-30% 이상 그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팔겠다, 이런 분이 그 대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오를 때마다 전체 포트에서 한 20% 내지 30%를 현금화 시키시라고, 손실이 좀 커도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20-30%를 현금화 시키신 걸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이제 선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상한선이라고 그러고, 그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이 바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가 그 주가의 변동 폭이 거의 없으면 그 밴드 폭이 굉장히 그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볼린저 밴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밴드 폭이 급속히 좁아진 상태에서 며칠 횡보를 하다가 그 일봉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조금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1선 위에서 그 차트들, 일간 차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벼랑간 그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 매수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면은 최근 한 보름에서 30일간의 일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두세 배일 것. 또 하나는 상한선을 그 뚫으면서 그 캔들 차트의 몸통이죠. 그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긴 장대 양봉일 것. 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시면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이제 그 보시다가 계속 주목을 하셨는데 살까 말까 그러면 이런 주식은 종가라도 좀 무리하게 쫓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설사 약간 이제 오늘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음 날은 좀 시세가 멈칫할 수도 있거든요. 소위 뭐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도 과감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펀더멘탈에 비해서 극히 싼 주식으로 인식이 돼서 그 매수 주체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이제 바닥권에서 사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바닥권에 샀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이번 조정도 아마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조정이 되면 무슨 조정부터 하냐면 가격 조정부터 일어납니다. 최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가격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뭐를 하냐면은 이제 그 다음은 기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뭐 짧게는 뭐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3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소위 이제 증권계에서 하는 말로 보초 쓴다 그러는데 그 기간 조정 너무 초기에 들어가시면 지치시는 거죠. 기다리다가 내가 샀는데 시세는 바닥권 같은데 너무 안 움직여. 2달, 3달 가도 안 움직이면 자기가 딱 팔고 나오면 그때부터 또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주식 격언 중에 보시면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때가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0일선 지금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그 주식을 보면 이동평균선으로 볼 때 보면 정배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HTS 시스템에서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뭐 이런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 이제 계속 하락하는 주식을 보면 이게 이제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200일선, 121선, 그 다음에 60일선, 21선, 5일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역배열 국면이라 그러고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그 국면에 있는 주식들은 거의 뭐 100% 이런 형태로 지금 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주식이 이제 바닥 국면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5일선하고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하락하던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러는데 일부 그 기술적 분석 책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 국면에 무조건 주식을 사라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재료도 있고 뭐 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주식을 움직이는 건 수급이거든요. 근데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건 낙폭 가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세력이 없으면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는 바닥권이라는 신호를 준 거고 여기서
그 다음 목표가 이제 60일선인데 그 캔들 차트가 이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을 잘 봐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을 봐야 되는데 이때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 최근 15일에서 30일간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한 두세 배 정도 많고, 그리고 역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때도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도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5화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는 순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양봉은 났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60일선이 그 돌파가 됐는데 그다지 뭐 양봉이 길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가스 관련주라든지 또 무슨 식량 관련주 이런 것들이 몇 년 쉬었었거든요. 비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뭐 굉장히 쉬었다가 이렇게 밴드 좁아지면서 갑자기 거래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이런 모양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특별히 이제 뭐 큰 하자가 있다기보다 수급상 요인으로 일어나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급상 이유라면은 특히 이제 그 환율이 1,300원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쪽에서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파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신용 쓴 것들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대 매매 나오는 것들, 여기에 의해서 기업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는 국면이 아니고요. 빠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심리를 안정을 찾아가기까지 기간 조정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나치게 싼 종목들,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뭐 PBR 뭐 1배 기준으로 해서 좀 뭐 살만한 주식들 이런 게 이제 벌써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수급이 양호하게 붙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개별 종목을 하시면서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장을 이렇게 국내 주식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그 계속 지수가 조정하는데도 잘 버텼는데 어느 날 음봉 하나 길게 나오면서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캔들 차트로 보면 이런 걸 하락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이제 몸통이 전일 나온 양봉의 몸통을 길이로써 다 감싸버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하락 신호가 나타난 캔들 차트가 나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지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제 그 6월 한 달간 그 차트 보시면 지수도 그렇고 그 개별 종목도 보면 한 달간 쉬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기술적 반등이 단기 고점이라는 신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고점 위에 나올 수 있는 신호가 이제 도지라는 건데, 캔들상 도지는 뭐냐면은 그 아침에 시가하고 저녁에 종가하고 같습니다. 가격이 같고 그 대신에 고가하고 저가는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 표시입니다. 십자가 표시. 그 몸통이 없죠. 몸통이 없고 십자가 표시인데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어제 목요일 날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 이게 또 전형적인 또 하락 신호입니다. 또 아니면 교수형이라 그래가지고 몸통은 조금 있는데 그 밑에 쉬엄이 길게 나고 위에 쉬엄은 좀 짧게 난다든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전형적인 그 추세 전환 신호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한 20-30% 정도 현금을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바닥에 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또 반드시 좀 정리할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파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보통 그 조정 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단기 저점하고 고점을 시킨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황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이제 약세장 들어갔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20% 조정받으면 그게 이제 약세장 진입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고점하고 저점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저점하고 고점이죠. 연결해 보셔가지고 원래는 한 절반 정도 조정받는 게 일반적인 조정입니다. 짧게 조정받는다 그러면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간마다 판단해서 한 2분의 1 조정이 일반적인 조정이고, 좀 심한 조정이 한 3분의 2 조정이라 그래요. 이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태리 수학자 이름 피보나치입니다. 이분 성함이 이제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고 1770년경에 생존하셨던 그 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이 수열을 발견해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로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쓰시는 HTS 프로그램에도 고점하고 저점을 찍어 놓고 작도를 하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50%, 2분의 1 조정이고요. 뭐 61.8, 38.2, 뭐 26.8인가요? 뭐 이렇게 수열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마다 여기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다음 구간이 어딘가, 이런 걸 우리가 쭉 알 수 있는데, 코스피로 이번에 판단해 보면 2377 정도가 50%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2400을 처음에 얘기했던 게, 피보나치로 보면 이제 상승폭에, 이게 아니더라도 저점하고 고점 대비 상승폭의 2분의 1, 가장 일반적인 조정이 한 2400 돼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선이 깨지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다음 지지선은 2160 정도가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지지선이 한 742포인트 정도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어제도 보니까 뭐 코스닥은 한 4% 빠졌다, 오늘도 4%좀 오르고 그러는데, 미국도 보면 최근에는 S&P나 다우보다는 기술주 상승 하락폭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마 좀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경기가 좀 꺾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처럼 유동성이 좋고 뭐 주가도 뭐 오전장이 약했는데 장 끝날 무렵에 갈수록 강하고, 이런 시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현금화를 항상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한 3% 정도? 그 정도면 좀 만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뭐 한 2020년도에는 주식 사면 적어도 한 뭐 10%는 수익을 내야지 그게 주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최근 시장에서는 한 3% 정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드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